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2부 출발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롭게 등장해서 유망한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격증 핫트렌드 시간입니다. 네, 자격증 핫트렌드, 시대에 맞춰 미래 유망업종으로 등장한 자격증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요, 제이드 교육 컨설팅 이영옥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핫트렌드 시간에는 늘 새로운 자격증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소개해 주실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자격증이에요, 선생님? 네, 오늘은 기업재난관리사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산업재해라든가 기업의 재난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미리 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기업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국가적으로 재난 관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메르스도 그랬고, 세월호 사태도 그랬고, 국가가 재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위기 대응 능력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난 관리를 해야 될까 문득 궁금해지는데, 자, 도대체 뭘 하는 자격증인지 어떻게 생긴 자격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이상기온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에 눈이 펑펑 내리고 그죠? 그렇죠. 네. 이걸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는 건데요. 이 환경적인 요인들을 따져보면 이게 이제 자연재해로 이루어지고 자연재해까지 보면 저희가 대형 화재나 지진해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BCM 관련해서 표준을 제정을 하고 네. 운영 중이고요. 또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는 2012년에 ISO 22301 BCM이라는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는데요. 네. 여기서 BCM 하니까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워요. 네, 요거는 업무 연속성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나 이런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그 업무를 빨리 연속성 있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각 나라별로 미국은 벌써 96% 이상 이게 완료가 되었고요. 일본 기업은 48%, 네. 영국 기업은 48%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 나라도 2013년도 12월에 안전행정부에서 고시로 기업재난관리 표준이라고 BCM 기반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배경 같은 거 도입이 됐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경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재난관리제도의 도입 배경을 보시면 대형 화재나 이런 기업들의 이 위험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피해 확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사업활동의 위기 또는 자연재해, 외부의 위험, 또 전산 및 기술적 재해 또는 지역적 위험 이런 것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수립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때 기업재난관리사가 하시는 일들이 네.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재난이나 위기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위기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호감도로 변화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기업 재난이 왜 필요한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네. 설문조사를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라고 했더니 조사 대상 중에 한 15% 정도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85%는 갖고 있지 않다. 아이고, 매뉴얼조차도 많이 없다라는 거고요. 없네요. 네. 그리고 65% 정도가 사내 위기 및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78% 정도의 분들이 위기 및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만 보셔도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이게 시급한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통계를 얘기해 주신 보여주시니까. 자료를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을 또 하게 될까 그게 궁금한데 네. 정확하게 어떤 수행 직무들이 주어질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기업재해 경감 활동은요, 기업의 중요한 업무가 자연재해
방제 및 화재 또는 정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때 불의의 사태로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복구 목표 시간 내에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현 실태에서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총체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재해 경감 활동을 통해서 기업 재해를 줄이고 재난을 초등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재난 관리자 실무자의 주요 수행 업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컨설팅 업무를 하는 전문직이라고 봐도 될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채용이 가능하시기도 한데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는 건 외부 대행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컨설팅 업체가 이제 설립이 지금 이미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대행 업체에 맡기시면 이 기업재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형식으로 맡아주시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인증평가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이거 네. 뭔가요? 그 인증평가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될 거예요. 안전이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재해경감 활동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인증과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 겁니다. 네. 여기는 뭐 세제, 가산점, 보험료 할인, 자금 지원 등이 있을 건데요.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증 대조가 정착이 되면 인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재난 관리자의 역할은 굉장히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뭐 말씀해주신 것만 얼핏 기억을 해봐도 컨설팅 분야 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증평가 요원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업무에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격 제한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없습니다. 아, 네, 일단은 다행이네요. 이제 저희가 아직 이게 알려지지 않은 자격증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소방안전 관리자였다든가 경찰이나 군 출신인 분이신들이 이제 뭐 퇴직을 하고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전혀 이 전직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격증이네요. 네. 재취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리할 것 같은데 실무 분야, 대행 분야, 그리고 인증평가 분야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실무 분야, 대행 분야, 인증 평가 분야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실무 분야를 보시면 재경감 활동 실무 분야 전문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과정을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실무 분야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고요. 대행 분야라는 것은 재경감 활동 실무 분야 기업재난 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이 재경감 활동 계획을 수립 대행 분야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으신 분입니다. 네. 또는 인증평가 분야는요. 재경감 활동 계획 수립 대행 분야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우수기업 인증평가 분야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고 하니까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실무, 대행, 인증 분야로 나눠지는데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좀 비슷한 업무들이 많이 섞여 있긴 한데요. 실무 분야는 재경감 활동 프로젝트를 일단 개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네. 업무 영향 분석을 하고 위험 평가 또는 사업 연속성 전략 개발이라든가 재경감 활동 절차 이해하고 훈련, 테스트,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대행 분야를 보시면 대행 분야는 재경감 활동에 대한 정책 수립이 조금 네.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또 업무 영향 분석에 대한 것들,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사업 연속성 전략 설계, 그리고 재경감 활동 절차 및 계획 수립 또는 실행하고 훈련 테스트는 똑같고요. 모니터링 평가 개선을 하시는데 조금 레벨업이 됐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평가 분야인데요. 인증평가 분야는 인증 제도를 이해하고 인증 심사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 프로세스 여기까지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하게 분야별로 짚어주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관한 이야기 제가 조목조목 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방법 또 특히나 시험 합격 기준 이런 게 궁금한데 응시 제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세세하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실무 기업 재난 관리자 인증은요. 시험 문제가 선택형 100%고요. 합격 기준은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대행은
대행 인증평가 기업재난 관리자는요. 시험이 똑같아요. 네. 시험 문제는 단답형 50%, 기출형 50%로 되고요. 합격 기준은 60% 똑같습니다. 네. 약간 다르네요. 실무 쪽이랑 대행 인증평가 같은 경우에는 네. 시험 유형이 약간 다르다는 거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일단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한 관건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취업할 수 있는 곳. 네.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아까 이제 실무 분야하고 또 대행 분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업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담당자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대행 분야에 들어가시면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회사마다 다니시면서 컨설팅을 하시는 업무로 가실 수 있고요. 인증 분야로 가시면 말 그대로 더 높은 그레이드의 인증 평가 프로세스 결과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에 실무 분야 자격증이 처음 발급됐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합격률은 어때요? 네, 그 2014년도에 사실 합격률이 20% 중반 정도니까 높지는 않은데요. 그러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 5월 30일에 또 시험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때는 놀랍게도 46%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알려지면서 약간의 이 시험에 대한 스토리도 좀 올라와 있고 해서 많이 찾아보시고 좀 시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한다면 보통 자격증이 그렇잖아요. 뭐 승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취업할 때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데 네. 그런 우대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우대사항이요? 네. 우대사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든지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직이 있어서 우대사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의 일과 연관된 에 대해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많은 시험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갖고 있는 기업에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겠네요. 역으로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업은 아까 인증평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증평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 세금 지원 혜택이라든가 네. 예, 뭐 자금 혜택 지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는 저희가 이제 세월호와 메르스 같은 것도 사실은 미리 저희가 준비만 했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던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큰 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아니라 기업에 굉장히 손실이 있지 않도록 계획하고 수립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네. 네.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재난 대응이 참 잘 돼 있으면 기업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업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기업도 여러 가지 제품 및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이 중단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업은 타격을 받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치명적 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또 이런 게 궁금해져, 선생님. 영화 타워 이런 거 보면 네. 막 화재도 나고 막 그런 극한 상황을 보고 정말 공포에 떨었었는데 네. 기업의 재난은 꼭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네. 작게라도 많이들 발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정전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기업의 재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정전 같은 경우도 데이터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아, 네. 예, 문제 그러니까 있겠네요. 데이터 복구라든가 비즈니스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질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와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전기 공급이 안 큰일 되면서 나죠. 끊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찔한 사고로 연결될 수 오도가 있겠죠. 중단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 재난관리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곳 네. 뭐 몇 개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아직 그렇게까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시험이 2014년도에 이루어졌고 그분들이 몇 프로가 지금 포진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 기업 안에 교육 담당자들이 따면 좋을 자격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재난관리사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전망을 한번 내려보죠. 네. 얼마나 유망한지. 네. 지금 이제 법정 필수 교육이 되지는 않았지만 안전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고 기업이나 뭐 유치원, 학교 모두 다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 재난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곳은 어느 곳이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앞으로 굉장히 희소성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 재난관리사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에서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피해를 줄여주는 일을 하는 기업 재난관리사 자격증 핫트렌드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옥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격증 카운트다운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 주영주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시험 일정 미리 알고 준비한다. 자격증 카운트다운 코너입니다. 나와 있는 시험 일정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일정입니다. 1차 원서 접수는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고요. 2차 원서 접수는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루어집니다. 1차 원서를 넣으신 후에 시험은 11월 7일부터 보게 될 거고요. 합격 여부는 2015년 12월 9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보거조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 일정인데요. 원서 접수는 바로 내일 모레죠. 9월 11일부터 시작이 돼서요. 9월 17일에 마감합니다. 보거조리 기능사는 필기와 실기로 시험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필기 시험이 먼저입니다. 10월 10일에 보게 되고요. 이어서 실기 시험은 11월 21일부터 12월 4일 중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고요. 시험은 11월 14일에 치러져서 합격자는 12월 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조기능사 자격증 시험 일정 전해드릴게요. 원서 접수는 역시 내일 모레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고요. 주조기능사 자격증 시험 역시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10월 10일에, 실기 시험은 11월 12일에서 12월 4일 중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증 성공 취득을 위한 꼼꼼한 움직임, 자격증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종자기능사, 그리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의 경쟁력이 되는 자격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자격증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다양한 자격증 정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